요런 순서로 가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가 있겠다. 한 6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걸 또 잘하는 사람들을 또 기반으로 보니까 온라인 잘하는 사람들은 또 온라인밖에 못하고 오프라인 잘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밖에 못하고, 야, 그럼 과연 이거 두 개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나 매장으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오늘 수업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역에서 시작해 갖고 전국으로 확장하는 전략이에요, 이거는. 자, 첫 번째로, 그리고 지금 현재 완전 제로 베이스라 그래도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판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인플루언서로 되는 과정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구로 갈 수 있는 방향, 지역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공동구매, 무언가를 팔라는 사람들은 콘텐츠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결국은 공동구매까지 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은 전국의 고객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밀키트나 과일이나 뭐 어떤 잡화나 보석이나 뭐 이런 걸 판매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는 컨텐츠 생산을 기반으로 가야 돼. 컨텐츠 생산.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역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모았죠. 지역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쨌든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모객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쳐줬어. 근데 그 모객이 과연 찐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성으로 갈 것이냐, 그거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충성 고객 확보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가야 돼, 우리는.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가치는 예를 들어서 뭐 동춘마켓, 총각내 과일, 봉봉상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깨봉 뭐 있고. 대표님 뭐였죠? 밥사이였나? 네. 밥사이. 근데 요즘에 안 보여요. 왜? 밥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가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스타 릴스와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소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도 쇼츠, 자기 전에 쇼츠랑 릴스를 30분 이상, 길게는 한번 재보진 않았는데 잠이 안 와서 봤더니만 2시간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만 눈이 시뻘개져 갖고 그냥 정신없이 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도 배워서 나은 방향으로 생산자로 바뀔 수 있다면 남이 우리 거를 소비하는 역할로 바뀌고 우리는 생산자로 바뀌겠지. 자, 공동구매 잘하는 사람들 특징,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지금 우리 릴스 같은 데 보면 요즘에 특히나 공동구매를 다 바탕으로 하시니까 알고리즘이 아마 그 판매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 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관심이 없구만. 이제 관심 가질. 네? 뭐 릴스 같은 거 잘 안 보시나 봐? 우리 그런 걸 아예 안 보세요? 대표님도 모르죠? 반성해야 돼. 이런 거는. 자, 릴스, 쇼폼, 유튜브, 고객이 자주 볼 수 있는 콘텐츠, 자주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모객이 가능해요. 왜냐? 팔로워가 늘어나니까. 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재미있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특히나 팔로워가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니까 우리는 먹는 거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먹는 거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알고리즘에 많이 뜨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예요. 그리고 신뢰를 쌓는 사람. 여기서 신뢰를 쌓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말하잖아. 제가 이거 정말 싸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검색해 보시면 원래 2만 원에 파는 거 내가 15,000원에 날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진짜 15,000원에 날리죠. 그 중에는 CS가 한 30-40% 나오겠지만 어쨌든 날리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CS 나오면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벌써 한 뭐 판매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000개만 팔아도 우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000개, 20,000개가 나가니까 이런 CS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구매를 연결하는 사람들. 자, 우리 보통 장사의 신도, 그분도 이제 지금 뭐 핫하지만 뭐 김모모 씨 구속돼갖고 막 달리면서 막 거기서 밀키트 팔고 막 그러거든요. 보신 분 혹시? 장사의 신 영상에서 막 그러잖아. 세임 하면서 뭐 난리 치면서 막 욕하면서 이거 오늘 그 기념으로 뭐 갑니다. 그래서 밀키트로 막 냉면을 1,900원에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키트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사람. 이런 좋은 컨텐츠가 고객을 신뢰하고 공동구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객이 오기만을 바라는 거야.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지금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다이클로도 있고 뭐 감자마켓도 있고 국민상에도 있고 소도몰 있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절반도 안 됐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아졌는데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고객이 오기만 바라고 있는 거야. 문고리 배송으로 600명 모았다고? 600명을 모았는데 그거 조금 힘들다고 지금 때려치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노가다는 들어가야 돼요. 대표님들. 자, 어떤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공동구매를 잘하고 있을까? 여기는 싱글벙글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스케치 코미디를 바탕으로 막 꽁트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노출하면서 막 보시면 재밌어요. 그냥 건전한 코미디예요. 굉장히 뭐 야한 얘기도 안 나오고 욕도 안 나오고 되게 건전하게 코미디를 만들어 갖고 이런 먹방을 촬영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먹고 있죠. 요게 다 제가 소속사랑 얘기가 끝나갖고 저희가 PPL식으로 노출한 다음에 제품을 판매한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인도 커리 우리 판매하고 있죠. 플랫폼에서 그거 한 거고,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팔떡식당 닭볶음탕을 해갖고 요 잠깐 나가는 거에서 한 사이가 바로 팔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롱폼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요. 숏폼, 쇼츠에서 간단하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컨텐츠 노출하면서 이렇게 팔고 있어. 자, 특징이 하나 있어. 코미디다 보니까 일상을 재밌게 담아내. 그리고 재밌는 내용을 당연히 넣겠지, 코미디니까. 그래서 상황극을 만들어.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PPL을 놓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마, 뭐 영상, 뭐 이런 걸로 컨텐츠를 만들어 갖고 웃음을 주면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자기네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게 먹는 일.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어디서 사왔어? 어떻게 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요. 사람들은 알고 있지.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갖고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채널은 현재 147만입니다. 구독자가. 생긴 지는 한 4, 5년 정도 됐어요. 그래도 꽤 많은 이커머스 공동구매로 굉장히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채널 주인 부재중이라는 그 유튜브 주인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긴 좀 약간 특이해요. 이 분이 유튜브로 지금 강의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찐입니다. 매출이 뭐 한 달에 하니까 100만 유튜버를 한 갖고 있고요. 소속사로. 그 다음에 4, 50만, 10만 뭐 그런 사람 한 정도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얘기 끝나갖고 제품이 있으면 우리도 톡방이 있으니까 여기도 톡방이 있겠죠. 야,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 너가 어울린다. 누가 할래? 라고 그래서 손 들면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게 이 송바베큐. 우리 자주 하는 거죠. 특가 같은 거. 우리 특가가 나오는 이유가 2,000개 준비했는데 뭐 50개 남았다. 그러면 특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가격에. 그래서 여기는 소속된 계약 유튜버와 신뢰를 쌓고 그 유튜버들이 자체적으로 구독자와 되게 친밀한 감이 있으니까 바로 제품 매칭시켜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제품이 이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되게 유명한 혹시 아세요? 진행한 거고 그래갖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 사람 컨텐츠가 제로부터 다시 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야. 이 사람도 구독자가 제가 알기로 한 120만 정도 돼요. 뭘 뜻하는 거냐?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가 있고 내가 컨텐츠 생산 능력이 있고 모객의 어느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무너져도 재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목반장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영상으로 농가를 방문해갖고 제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가를 가요. 해당 농가에 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철 농수산물이 있겠죠. 그 농산물 가갖고 그 제품, 이 계절에는 요런 걸 먹어야 되고요. 요 계절에는 요런 걸 먹어야 됩니다. 요걸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고 이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따야 되고 막 따는 것까지 이런 보이시죠? 요런 걸로 막 해요. 뭘 섞어 먹으면 좋다. 자, 제철 농수산물을 소개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구독자도 12만 명이 넘어 지금 44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만 많이 올라갔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실시간으로 검색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분이 소개를 하는 농수산물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신뢰성에 대한, 제철 수산물에 대한, 제철 농수산물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신뢰감이 써야겠지. 처음에 이분은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 톡방을 만들었어. 바로 작년 10월 25일 날. 그래서 지금 톡방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4, 500명 이상일 거라고 봐요. 매출 얼마 나올 것 같아? 추정이야, 추정. 매출 얼마 나올 것 같아? 구독자
7만 명을 갖고 있고 톡방이 한 400명 정도를 데리고 있어. 응? 근데 신뢰성을 바탕으로 팔로우를 모았어. 모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찐이겠어, 아니겠어?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면은 거의 1000명 이상의 가성 섞은 거랑 거의 삐까삐까 뜬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공동구매로 최하 나와요. 1억. 제가 이 공동구매소에서 가장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밀키트는 사실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을 팔면 대충 수익이 잡히잖아요. 우리가 보통 20에서 25%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채는 까지 볼 수 있어. 왜? 왜겠어? 하시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생물 하시니까. 자, 밀키트는 납품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가 있어, 없어? 있지. 농산물, 농수산물은, 농축수산물은 없지. 정해진 정가가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정가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팔기가 정말 좋은 거야. 더군다나 비교 대상도 없어. 신뢰성 기반이야. 가성비 좋은 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 그죠? 더군다나 쌀 거 아니야. 밭뛰기 할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도 되면 밭뛰기 할 거 아니에요. 택배 그냥 밭뛰기 한 다음에 넣어버리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여기도 CS를 20에서 25% 볼 생각 그냥 하고 날리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은 컨텐츠를 만들어 갖고 자기 신뢰성을 만들었어. 근데 컨텐츠가 또 좋은 거야. 정보성 컨텐츠야. 재미도 아니고 정보성. 완전 100% 정보성에다가 막 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 이계절에 이런 거 먹어야 되고. 궁금하잖아, 사람들. 12월에 뭐 나와? 야채. 알아볼라. 7월에 뭐 나와요? 12월에 배추 나오겠지. 7월에 뭐 나와? 농산물. 애매하잖아, 말하기. 근데 이 사람은 컨텐츠가 더 좋은 거는, 이분은 컨텐츠가 고갈이 안 돼. 컨텐츠 고갈이 없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분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땐 평생 고갈이 안 돼. 죽을 때까지. 이 채널 없어질 때까지 채널 고갈이 안 돼. 아까 우리 보여준 이런 거 있죠. 응? 코미디를 아무리 해봐야 소재 고갈이 돼. 재미도 없어. 왜냐, 유행 따라가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로 소재 고갈이 안 돼. 대표님들이 찾아야 될 게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 이게 가장 좋은 예시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앞으로 유튜브를 하던, 인스타를 하던, 틱톡을 하던, 뭘 하던, 소재가 고갈되지 않는 컨텐츠를 찾으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을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공동구매를 하는 사람 중에 넘버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가일 들어보신 분. 오늘가일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업체죠. 저희 거래처기도 하고, 저랑도 한 6년 정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갈비 할 때부터. 여기 같은 경우는 톡방을 직접 운영하는데 1000명 이상이 있는 방을 1일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통 바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여기 공동구매 수업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직접 가두리, 카톡방은 내가 고객과의 소통이 바로바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직접 가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간접 가두리가 아니고 직접 가두리야. 직접 가두리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강퇴를 시킬 수 있고,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집력이 좋다는 거지. 판매율로 보자면, 자, 구매 전환율이 제가 보통 몇 프로 나온다 그랬죠? 알고 계신 분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근데 몇 프로 나온다 그랬어? 수업 들었잖아. 까먹었어? 구매 인지, 내가 이 제품 인지를 보통 내가 직접 운영하는 가두리 채널 안에서 전체 인원수의 10%가 인지를 해. 이 제품 왔구나. 살까 말까 고민해. 그러다가 진짜 구매 전환율로 이루어지는 게 평균적으로 5%야. 그러면 3만 명의 5%면 몇 개야? 1,500개. 최하가 뭔가의 제품을 올릴 때마다 1,500개가 팔려요. 이 라방을 하지 않고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과일만 하는 게 아니야. 밀키트도 하고, 자동차도 팔고, 뭐 자파도 하고, 화장품도 팔고, 아주 여러 가지를 팔고 있어요. 현재 매출은 제가 알기로 추정이 넘습니다. 공동구매 하나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 개인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공동구매를 잘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공동구매를 앞으로 하려 그러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 나는 컨텐츠를 생산해서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을 팔로우해갖고 이 사람이 제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꼭 컨텐츠를 분석하셔갖고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할지언정 비슷한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1000명을 가진 사람을 를 운영하고 있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대표님은. 여기 직원이 제가 1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온라인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1명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시스템이 좋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오프라인 매장, 내가 한 달에 1명이 오는 매장을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식당을 해. 내가 커피숍을 해. 1명이 와. 한 달에. 그러면 2,000원짜리 이 메가커피를 몇 잔을 뽑아야 돼. 하루로 계산해봐요. 자, 그렇게 훌륭한 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컨텐츠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공동구매를 잘하고 있을까? 자, 이번에 인스타입니다. 문성실 푸드샵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봤고. 들어보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고 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1세대 파워블로거예요. 네이버 파워블로거 출신의 쌍둥이 엄마. 예전에는, 지금은 문성실의 푸드샵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쌍둥이 엄마의 레시피라 해갖고 문성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 자제분들도 군대 전역해갖고 이제 20대 중반이죠, 쌍둥이가. 이분은 레시피, 음식에 대한 레시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저렴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 식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레시피로 이렇게 컨텐츠를 발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에서 시작했다가 당연히 인스타로 넘어왔겠죠. 인스타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30만 찍었어요. 30만 찍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갔는데 유튜브도 25만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3개의 채널에서 메가인플루언서급으로 지금 올라왔었어. 인스타 20만 넘었죠. 그 다음에 유튜브 20만 넘었지. 그 다음에 블로그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고니까. 이 사람은 개인 단톡방을 운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3개의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널을 3개를 운영해. 대표님이 인스타와 스레드와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5개를. 그러면 5개에다 똑같은 걸 올릴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걸 해서 똑같은 걸 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안 그래. 다 달라. 날짜가. 이거 하는 날 다르고, 이거 하는 날 다르고, 이거 하는 날 다르고, 서로 달라.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컨텐츠를 기획을 짜놓고선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는데, 순서로 따지면은 블로그가 제일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인스타, 그 다음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컨텐츠는 다 비슷해요. 올리는 컨텐츠는 어차피 하나의 컨텐츠 하나 찍어서 여러 개의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니까 그건 다 비슷한데 날짜만 달라. 날짜만 가끔가다 살짝씩 달라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매출이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 케이스다.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모든 결제를 자사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카페24를 통한 자사몰에서 어플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금 어디 쓰죠? 스마트 스토어. 매출 있잖아. 한 달, 1년에 5억 안 나오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 쓰세요. 대표님은 자사몰 하시나요? 아니면 쿠팡 쪽에서 그냥 그쪽에서 그냥 플랫폼에서? 대표님은 뭐 쓰셔? 스스. 대표님은 카페24. 왜 카페24를 해요? 지금 매장 운영하세요? 아니잖아. 근데 왜 집에서 스스로 바꾸세요? 스스로 때문에. 대표님은 블로그페이로? 대표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냥 카드 단말기로? 왜 스스로 하냐면 스스가 가장 결제 수수료가 저렴해요. 그래서 단지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깔끔해. 네, 그게 단점이에요. 네, 유일한 단점이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5억, 연매출이 5억 이하라 그러면 사실 그냥 스마트 스토어 쓰셔라. 그게 가장 확실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고 써도 괜찮다고 보는데 굳이 사용료까지 내고 수수료 내고 그걸 해야 되나? 사용을 안 받는 신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신생 프로그램은 저는 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결제 프로그램을 잘못 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거는 이게 각자의 판단에서,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판단에서 하시라고. 어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공동구매를 잘하고 있을까? 자, 여기는 이제 수지, 용인에 위치한 과일사랑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공동구매 매장입니다. 보시면은 한 만 명이 넘었어. 한 7, 8년 됐거든요. 10,000명이 넘었는데 완전 찐 고객이에요. 완전 찐 고객이라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기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댓글을 보시면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알기로 사과 같은 거 막 그렇게 나가고 있고, 보통 밀키트 저희 거 진행을 하면 최소 단위씩 나갑니다. 한 번 진행하면. 동네에서 과일로 작게 시작했는데
신뢰성을 얻어갖고 1만 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가두리를 만들었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가두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 그랬지? 가두리 채널을 내가 만들었어. 수업을 가두리 채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두리 채널이 뭐예요? 지역 기반 가두리 채널이야. 지역 기반. 용인 수지 회원들이 1만 명이 들어갔어. 말이 1만 명이지 내 눈앞에 1000명만 있어도 사람이 어마무시해요. 운동장을 꽉 채울 정도야. 웬만한 학교 운동장. 근데 10,000명이 있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이 10,000명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매 전환율이 몇 프로 일어난다 그랬지? 5% 일어나잖아. 근데 이거를 인지할 게 몇 프로라 그랬지? 10%의 인원이 항상 보고 있는 거야. 저는 항상 5%를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나오지가 않았을 때가 5%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20%, 30%도 납니다, 잘. 그러면 2, 3천 개 그냥 훅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지역 기반에서는 이런 온라인 채널을 갖고 있는 이런 카페에서 용인 수지 과일사랑처럼 강력한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이 말인즉 내가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를 팔려고 하는데 지역 기반에 나랑 같이 겹치는 이런 업체가 있으면 피해가란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하지 말고. 괜히 여기서 뭐 내가 뭐 저거 뺏어 먹겠다 하다가 이 회오리 알죠? 이 허리케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요만큼 시작했다가 좀 커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옆에 있는 걸 다 빨아먹어. 내가 커지잖아요? 제가 항상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본의 규모의 경제를 무서워하는데 이런 업체가 얘 하나 죽이려고 진짜 얘가 좀 까불까불 거려. 나 하는데 뭐 자꾸 옆에서 깝죽깝죽 거려. 막 짜증나. 그러면 얘 파는 것만 그냥 찍어 눌러갖고 막 얘 그래서 10,000원에 팔면 5,000원에 팔아버려. 죽을 때까지 쳐버려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업체 옆에 가갖고 나 저거 나머지 떨거지 좀 빼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는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특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은 컨텐츠로 보통 무조건 져요. 이런 업체들한테는. 내가 뭐 3,000명, 4,000명 있다 그래도 집니다. 여기 완전 1편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 만나시면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럼 저희 이제 픽업 매장이잖아요. 픽업 매장이 있는 데들에서 물고를 하는 거는 어때요? 그건 뭐 이제 운에 맡겨 해주세요. 아니, 농담이고. 이런 업체가 있으면은 이런 업체가 안 하는 걸 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픽업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문고리 배송으로 한번 승부 보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집중해서 타격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 그건 네가 먹어라 그러고 남긴단 말이야. 근데 픽업 매장이야. 픽업 매장에서 같은 픽업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그건 개박살 나는 거야. 어떻게든 죽여놔요. 근데 문고리 배송은 내가 저까지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양쪽에 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안 뜨겠어요? 내가 저까지 해야 되나? 뭐 배달 2만 원 하라고 내가 20분을 이런단 말이야. 이런 거는 고민이 돼서 안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린 들어가는 거지만 같은 픽업이 붙어버리면 웃긴 상황 펼쳐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규모의 경제로 붙으면 집니다. 이런 업체 절대 피해 가셔야 돼요. 진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인천에 가장 강력한 업체가 누가 있죠? 두 개가 있잖아. 척척밥상이라는 데가 있고 오린마켓이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천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 두 업체는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척척밥상이 작년 매출이 50억이 넘었답니다. 가맹점 20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인천에만 10개가 넘게 있는데 어느 정도의 흡입력인지 아시겠죠? 오린마켓 넘었습니다. 절대로 옆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 보면 네이버 밴드라든가 네이버 카페라든가 톡방에서 공동구매를 검색하면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님들도 당연히 염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해서 그 방에 들어가 보시는데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의 욕할 걸 찾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과연 내가 속한 지역 측에서 어떻게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제품을 어떤 가격에 어떻게 팔고 있고 이런 거를 보시라는 거지 들어가셔갖고 하자 잡고 시비 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혹가다 잘못 이해하셔갖고 거기에 약점만 파서 안 좋은 것만 소문내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팔고 있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들어가서 욕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